자,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 구하기 예제죠. 문제를 보면 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출력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를 구현하려고 하면 문제를 분석 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공약수, 최대 공약수. 자, 이런 개념은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죠. 공약수는 두 정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의미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나 용어가 나오면 구글링이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서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면 잘 나오죠. 예를 들어 4하고 6이라는 정수를 입력받았다 그죠.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공약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자, 공약수 구하는 방법. 공약수의 개념이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눈 수니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1부터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1로 나누면 1은 모든 수를 나눌 수 있죠. 1은 공약수다 이거죠. 2는 4도 나누고 6도 나눠지죠. 2도 공약수죠. 3은 4를 못 나누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4는 안 나눠지죠. 5는 당연히 안 나눠지죠. 자, 당연히 둘수는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4하고 6의 공약수는 1하고 2죠. 근데 우리가 공약수를 찾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징이 이 예제에서 보면 4보다 큰 수는 당연히 공약수가 될 수가 없죠. 4보다 큰 5나 6은 4를 당연히 못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수가 있으면 우리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1에서 두 수 중에 작은 수에 있는 자연수로 두 개의 수를 나누면 되겠죠. 작은 수보다 큰 수는 당연히 공약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1에서 두 수 중에 작은 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로 차례대로 두 수를 나눠본다 이거죠. 그런 다음 나눠지는 수를 쭉 찾으면 되겠죠. 4하고 6 같은 경우는 1하고 2죠. 최대 공약수는 1하고 2 중에 큰 수가 최대 공약수죠. 그러니까 2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일단은 1과 두 수 중에 작은 수 사이에 자연수로 두 수를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나눠지는 공약수를 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면 그게 최대 공약수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그려본다 이거죠. 두 수를 입력받은 후 두 수를 모두 나누는가? 두 수를 모두 나누는가? 그러면 공약수라는 얘기죠. 그걸 일단 변수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복 변수를 일정화시켜서 다시 두 수를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니까 2, 3 해서 작은 수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두 수를 나눠본다 이거죠. 반복 변수를 일정화시킨 후 또 두 수를 나눈다 이거죠. 나눠지면 이제 그게 또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기존의 변수에 저장된 공약수보다 더 큰 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될 확률이 높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약수를 구하면 변수에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가 저장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공약수를 구하면 작은 수까지 두 수를 다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 후 변수의 값을 출력하면 변수에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가 저장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저장된다 이거죠. 그걸 출력해보면 되겠죠. 자, 구현 방법. 1에서 두 수 중 작은 자연수 사이의 자연수들로 차례대로 두 수를 나눕니다. 그렇죠. 두 수 나누죠. 두 자연수를 동시에 나누면 그 수는 공약수다 이거죠. 공약수를 구한 후 그중 가장 큰 공약수를 구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공약수를 구할 때마다 변수에 재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문이 종료되면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큰 공약수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걸 출력해보면 되겠죠. 자, 구현 예제죠. 자, 너밀을 인트로 선언하고 0으로 초기했죠. 자, 두 자연수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첫 번째 자연수는 너밀, 두 번째 자연수는 너미에 저장하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1에서 작은 수 사이에 자연수를 나누면 되죠. 너밀하고 너미 중에 작은 수가 뭐냐를 판별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죠. 너밀이 너미보다 크면 너밀의 적은 수를 저장하겠다 이거죠. 이 부분에서 너밀이 너미보다 크면 너미의 값을 너밀 내에 저장하는 거죠. 거짓이면 그냥 너미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포문을 이용하죠. 우리가 앞에서 포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수에서 어떤 수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포문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분수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조건식에 비교되는 값이 너밀이죠. 그러니까 1부터 증가시키면서 너밀까지 i 값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포문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거죠. 자, 이 포문에서
반복 변수 i가 너밀하고 너밀을 동시에 나누냐를 체크하는 거죠. 자, 동시에 나누면 그게 공약수다 이거죠. 여기 GCD에 이제 공약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GCD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GCD에는 최대 공약수가 저장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GCD에 있는 값보다 i가 크면 이게 공약수 중에 더 큰 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GCD에 i를 재저장하는 거죠. 포문을 계속 수행하면 결국에는 GCD에는 반복 변수 i 중에 가장 큰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포문을 종료 후 GCD 값을 출력하면 두 수 중에 최대 공약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실행 결과는 30하고 45를 입력했을 때 공약수는 1, 3, 5, 15다 이거죠. 그 중에 최대 공약수는 15다 이거죠. 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과정을 코드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를 EX 공사로 새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최대 공약수가 영어로 GCD죠. GCD 테스트. Great Common Divisor 약자죠. 자, 먼저 방법을 정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과정. 자, 첫 번째 단계는 1에서 두 자연수 중 작은 수 사이의 자연수들로 차례대로 두 수를 나눠보는 거죠. 자, 2단계는 두 자연수를 동시에 나누면 그 수는 공약수죠. 그 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 공약수죠. 그러니까 단계 1과 단계 2에서 이제 반복문, 우리 앞에서 알아본 바로는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현을 해야 되죠. 너밀하고, 자, 그리고 두 수를 입력해서 저장할 너밀하고 너밀 변수 선언했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 저장한 변수죠. GCD.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Great Common Divisor죠. 약자로 GCD라고 이제 변수를 정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구현 코드는 책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템포 1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너밀의 정수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똑같이 템포 위에 입력한 정수를 너미에 변환해서 저장한다 이거죠. 두 수를 입력받았죠. 자, 입력받았죠. 그러면 단계 1에서 두 자연수, 작은 수 사이의 자연수 차례대로 나누죠. 입력받은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구해야 되겠죠. 앞에서 알아볼 때는 작은 수를 너미에 저장했죠.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실습 예제에서는 두 수 중 작은 수를 미니라는 변수에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너밀이 너미보다 크냐. 그러면 미네는 너미를 저장하면 되겠죠. else. 아니다는 얘기는 너밀이 너미보다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에는 두 수 중 작은 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1에서 민까지의 자연수로 두 수를 나눠야 되겠죠. 폼을 쓰면 좋다 그랬죠. 민보다 적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두 수를 나눠야 되겠죠. if 둘 다 나눠야 되겠죠. 두 수를 둘 다 나눴을 때 동시에 나눠 떨어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i로 너미로 나눴을 때 동시에 나머지가 0이냐. 그럼 둘 다 나눈다 이거죠. 그 값을 GCD에 저장하면 되겠죠. 포문을 돌면서 i 값이 계속 증가하니까 만약에 이 포문이 참이면 GCD에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값이 저장되겠죠. 포문을 종료 후 두 수 GCD 값을 출력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너밀과 너밀 최대 공약수는 GCD겠죠. 실행해보면 첫 번째 수 너밀은 메시지가 출력되는데 너미도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겠죠. 너밀 30 너미 45 입력하면 30과 45 최대 공약 15다 이거죠.
책처럼 공약수를 일일이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if문이 참이면 이제 i 값이 공약수다 이거죠. 실행해 보면 자, 공약수 30과 45의 공약수는 1, 3, 5, 15다 이거죠.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15겠죠. (45와) 134의 공약수는 1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45와 134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다 이거죠. (45와) 65의 공약수는 1하고 5다 이거죠. 최대 공약수는 5죠. 자, 저는 gcdi 값을 바로 저장했는데 책에 보면 if문에서 i가 gc보다 크냐 참이면 i 값을 gcd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gcd에는 반복하면서 i 중에 가장 큰 값이 저장된다 이거죠. 다시 실행해 보면 45, 30 45와 30의 최대 공약수는 15다 이거죠. 두 정수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구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오면 구글링을 해서 그 개념이나 단어를 찾아보라 그랬죠. 예제를 한번 구해 봤는데 구현하면서 이제 책하고는 좀 다르게 min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두 수 중 적은 값을 변수 min에 저장하고 좀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 의도는 이제 책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입문자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출력해야 된다 그 관점으로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구현한 겁니다. 입문자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아니면 코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과를 나오게 한다. 결과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결과 나오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코드를 개선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또 비교해서 코드를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겠죠.